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또 가장 치명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인데요. 자, 자존감이랑 자존심. 이거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데요. 자존감이 나는 나로서 괜찮다는 단단한 마음이라면 자존심은 나는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야만 해라는 어딘가 불안한 방어막 같은 거예요. 모든 건 자기 존중에서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방어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이라면 자존심은 뭐랄까?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넌 딱 여기까지야 하면서 우리 잠재력의 문 바로 앞에서 멈춰 세우는 거죠.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그 자리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럼 이 자존심이라는 녀석, 대체 언제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들까요? 언제 제일 위험해질까요? 우리가 막 잘 나갈 때?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좀 흔들린다거나 위축된다고 느낄 때, 혹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 내 모습이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거나 나보다 어리거나 아랫사람한테 뭔가를 배워야 하는 바로 그런 순간에 이 자존심이 괴물처럼 커지는 겁니다. 자존심이 아주 교묘한 게,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속삭이죠. 지금은 타이밍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이런 말도 하죠. 야, 그건 내가 예전에 하던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 기댐으로써 현재의 도전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인데요. 자존심은 결국 지금의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의 나를 포기하라고 우리를 설득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해? 이 한마디에 미래의 가능성이 전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반사적 반대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체 누가 감히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자존심이 딱 끼어드는 순간 우리는 배우려는 학습자 모드에서 모든 걸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평가자 모드로 바뀌어버려요. 마음의 문을 닫고 성장의 기회를 그냥 뻥 차버리는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위대한 리더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역사가 증명하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시죠. 먼저 한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정말 말도 못할 굴욕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죠. 지금 당장 맞서 싸워서 내 체면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치욕은 견디고 훗날 더 큰 뜻을 이룰 것인가? 한신은 망설임 없이 후자를 택했고 결국 역사에 남는 대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 유비도 있죠. 그는 황족 출신의 한 나라의 군주였는데 무려 20살이나 어린 책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언을 구합니다. 유비의 머릿속에도 이런 자존심의 목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 젊은 친구한테까지 가야 해? 하지만 그는 그 목소리 대신 더 큰 사명을 택했습니다. 지위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중요하다. 바로 이 생각으로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갔고 이것이 바로 삼국지의 서막을 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는 억울하게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백의 종근, 즉 평범한 병사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겠다며 자신의 명예를 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그는 개인의 자존심보다 나라를 구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성웅으로 만들었죠.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리더의 자존심은 조직 전체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먼저 소통이 막히고 경청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면 관계에 금이 가고 핵심 인재들이 떠나갑니다. 결국엔 성과가 떨어지는 이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자존심을 그냥 기분 나쁜 감정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기회비용이에요. 방금 본 한신, 유비, 이순신 장군이 만약 그 순간 자존심을 택했다면 그들이 놓쳤을 기회비용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강력하고 파괴적인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건 과연 뭘까요? 대체 뭐가 있어야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자존심의 반대말은 굴욕이 아닙니다. 바로 목적의식이에요. 나 자신보다 더 큰 목표, 더 중요한 사명이 있으면 자존심 따위는 사소한 게 되어버리거든요. 나를 향한 비판이나 당장의 굴욕도 그냥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얻는 데이터 정도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요. 자존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계속 내가 옳은가? 이 질문만 되풀이해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공동의 목표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이 질문의 차이가 말 그대로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실제로 성공한 리더들이 쓰는 말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나요. 제가 틀렸다면 지금 고치는 게 우리한테 이득입니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또,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네요. 이런 말들이요. 이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팀 전체에 힘을 실어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존심은 나를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내 보잘것없는 자존심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뤄야 할 더 큰 목표인가? 진정한 승리는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목표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데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